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 어저께구나. 어저께 이제 후ub이 뭐 해킹됐다는 얘기가 나왔고 새벽녘에 보니까 그 뭐 다시 복구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뭐 중간에 개입해서 도와주겠다. 창펑자오가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데 항상 이런 시기에 뜻하지 않는 해킹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후비 거래소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세요. 거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그 악의적인 뉴스가 그 후업이라는 단어랑 해킹이라는 단어랑 엮어서 나올까? 거기에 사실 정답이 있습니다. 네. 물음표를 던져보시면 거기에서 아마 실마리를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분 아시죠? 되게 유명하니까 TV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자, 뭐 삼성전자 기획실에서 계셨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인데 유명하시죠. 아주 많이 박학다식하시고. 근데 어 이 주제로 아마 영상이 올라갔을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세계 GDP 3위.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2030년 세계 GDP 3위 인도에 야망해가지고 뭐 이 주제로 이제 이분이 이제 방송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뭐 우리는 사실 인도나 어떤 뭐 브릭스 국가의 부상에 관해서 벌써 수년 전부터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혹간의 이제 간간의 몇몇 분들은 제가 이제 중국이나 인도에 관한 얘기, 특히나 이제 중국에 관한 얘기를, 지금 미디어에서는 중국 망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요즘에는 또 미국 얘기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 뭐 붕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셧다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다는 거죠. 어떤 게 과연 진실인지. 이제 슈카 월드까지 인도 얘기했으면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또 대중들은 또 지금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가상자산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자, 인도와 중국의 부상. 자, 뭐 중국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망한다 해도 성장률이 4%대 저성장한다고 해도, 여기는 인도는 6 내지 8%. 예. 선진국은 아시겠지만 1에서 1.5% 성장,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브릭스 국가가. 근데 중요한 거는 브릭스 국가는 탈달러화를 모티브로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결제에 있어서 그런 식의 체계를 지금 맞춰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가상자산 시장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빠진 자리에 이 브릭스가 움직이는 명목 화폐가 먼저 움직이고, 후행해서 각국이 발행하는 CBDC가 움직일 거고, CBDC의 조합이 공동통화를 만들어낼 거고, 자, 그리고 이 공동통화가 가상자산과 또 같이 연결이 되는 구조가 있다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제 CBDC가 나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이 가상자산 생태계는 적대적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게 공생의 관계이며 상생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CBDC는 말 그대로 명목 화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달러와 같은, 원화와 같은, 위엔화와 같은, 엔화와 같은 그런 거죠.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근데 이게 이거랑 같이 이렇게 교합이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궁극적으로 세금을 가져갈 거고.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쨌건 이제 중국이나 뭐 인도의 부상에 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미디어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이제 어느 순간부터 뭐 인도는 막 이렇게 막, 그죠? 부상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되나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자, 그 XRP에 관한 얘기도 그렇고, 연준 인플레 목표치 2% 언제 오나, JP모건 내년 말이나, 사람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그렇게 쉽사리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막상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시장에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점에? 네. 지금 현 시점에? 과거와 똑같은 연준의 파워가 있을까요? 과연? 자, 어쨌건 이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 보면은 얼마 전에 이걸 발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뉴욕에서. 자, 그린리스트를 발표했는데 여기 이외의 것은 명확성이 없어. 그래서 다시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거 되게 호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하고 이더 빼고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 빼고는 나머지는 우리 인정 안 해. 다시 명확성을 받아야 돼.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주정부에서 뉴욕 주정부에서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뉴욕 금융감독청이 암호화폐 상장 지침 발표, 상장 기준과 상패 요건 승인 받아야라고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권 수용 나오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어떨까라 생각을 해요. 뭐 이게 1, 2주 내에 나오진 않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죠. 이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업비트 시세창에 있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뒤통수를 반드시 맞습니다. 예. 그래서 큰 그림 상에서는 제도권 수용, 세금을 걷기 위한 작업을 지금 전 세계 중앙정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위메이드 SK 플래닛 전략적 제휴, 상호 지분 투자 단행 이 뉴스가 9월 18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가격을 올려놓고 제가 미디어에서 막 폭등했다 막 떠들면은 좀 떨어질 거라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미온적인 조정이 들어갔어요. 1,500원대, 6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1,100원대, 1,200원대 가 있는데 어저께 뭐 NFT 관련해서 위메이드에서 또 호재 뉴스를 또 하나 던졌더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대기업과 파트너십 관련도 중간중간에 껴 넣으면서 계속 시장의 볼륨감과 관심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뉴스는 어느 순간에 아마 터트릴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자 그리고 지나가는 김에 이제 한 가지 미국과 이란 수감자 막교환 성사 한국에 동결됐던 원유 수출 대금 8조 원 풀렸다. 이 얘기 이게 비단 미국과 이란 간의 정치적인 이슈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란이 어디랑 가까운가요? 이란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적대적인 국가인가요? 아니에요. 이 문제가 2010 아마 2019년일 거예요. 이때서부터 소강 상태에 있다가 지금 해결된 거예요. 과연 미국과 중국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미디어에서 보듯이 실제로 그렇게 적대적일까? 서로 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하시나요? 하여튼 이 뉴스에도 사실 많은 힌트가 있었어요. 준 거고 네이버 카카오페이 중국서 영역 확장 수천만 개 매장서 결제 신기해요. 그죠? 한국, 중국, 일본이 유난히 이 금융 페이먼트 쪽에서 계속 이렇게 섞입니다. 과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 과연 어떤 걸까요? 이게. 그리고 또 웃긴 거는 네이버 카카오 얘긴데 네이버에서 계셨던 이제 고위직 직원이 여기 카카오로 이동을 하고 카카오에 계셨던 분이 네이버로 이동하고 과연 이들은 진짜로 적대적인 관계일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그냥 단지 음모론일 뿐일까? 자, 하여튼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자,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국내 간편결제사 중국 제휴 현황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연동 그리고 토스의 지분의 40%를 중국의 엔트파이낸셜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한다는 얘기 있는데 거기에도 아마 엔트파이낸셜이 관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좋고 싫고를 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중국이 좋아서 거기 시 주석을 만나고 중국에 사업을 건설하나요? 애플사의 팀 쿡이 가만히 보세요. 대중하고 다른 면이 뭐냐면 애플사의 팀 쿡이 중국이 좋아서 중국 가서 막 이렇게 막 그러나요? 그 사람들은 감정과 이데올로기를 배제한 그냥 다국적 기업의 CEO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를 보실 때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게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져가지고 앞으로도 1 플러스 1은 2가 될 거야 라는 사고방식으로 그냥 사시잖아요. 그러면 망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그래요. 이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무시당하잖아요. 전통적인 이런 알고리즘이 깨졌다는 의미예요. 그거는 어떤 그 학교나 이런 데 말고 전체적인 우리가 다 종속해서 일하고 있는 산업사회 전부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직업이나 직종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이버페이, 알리페이, 뭐 유니온페이, 연동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전 세계 미군이 근 50년 동안 여기 1950년이니까 지금 뭐 2000 지금 한 2020년이니까 70년짜리죠. 이게 70년짜리 그래프인데 전 세계에서 실제로 군사를 계속 감소를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나토의 개입을 많이 하지만 재래식 무기나 살짝살짝 돈만 조금 그냥 지원을 할 뿐이지 진짜 마음 먹고 도와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결정적인 거는. 이 그래프가 그거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달러의 인덱스하고 이거랑 똑같아요. 예전에 달러가 강했을 때 그리고 페트롤 달러의 강성이 엄청 있었을 때 그때 달러의 힘도 막강했습니다. 군사력이 최고점에 찍었을 때 입김이 강했을 때 미국이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점점 뒤로 발을 빼고 있어요. 내수 시장을 키우고 70년짜리인데 이거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이거랑 이 그래프랑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살짝 속기는 했지만 106 정도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떨어져가지고 큰 추세에서는 달러는 전 세계에서 빠지는 게 분명해요. 여기 보면 이거랑 똑같아요. 미군이 전 세계에서 축소하는 거랑 미국 달러가 전 세계에서 축소하고 있는 거랑 제가 한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아마 제가 발언을 하면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미군은 아마 한국에서 떠날 겁니다. 점진적으로 군사를 축소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한국은 아마 핵무기를 보유를 할 겁니다. 예, 그 명분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를 할 거예요. 그리고 후행해서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자주국방이 아마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뭐 미군이 떠나면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러실 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가만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달러의 강성이냐 아니면 미군의 확장이냐 미군의 축소냐 사실 이미 정답은 다 나와 있어요. 달러의 축소면은 가상자산의 대두가 확실한 거고 스위프트 2.0망의 확장이 공고해지고 있는 거예요. 한중일에 관해서도 제가 이거를 그려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면 말 같지도 않다. 서로 되게 사이가 안 좋은데 라고 하실 분들 있겠지만 저는 근거가 이씨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사실 아세안 플러스와 연결돼 있고 아세안 플러스에 있는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는 이미 스위프트 2.0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브릭스에 있는 이 국가들은 이미 스위프트 2.0의 중심에 서 있고 거기 오페크, 아프리카 연맹 자 속속들이 지금 추가가 돼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 자 아랍연맹 이런 데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이 그림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디테일한 완성 작업이 하루하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친구가 있는 거고 이 안에 중심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분법 논리로 XRP가 왕이다 비트코인이 왕이다 이런 그 단순 아마추어적인 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언급은 시간이 지나면 아마 분명히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시총이 높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비트코인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XRP 코인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G캐시의 제로 놀리지 기술이 전 세계 CBDC나 전 세계 금융기관하고 해서 익명성 기술의 중심에 서서 그 친구가 이제 할 일이 있는 거고 대시가 할 일이 있는 거고 비케가 할 일이 있는 거고 라이트코인이 할 일이 있는 거고 체인링크가 할 일이 있는 거고 폴카닷이라는 친구 코스모스 에이다라는 코인 이오스라는 코인 자 트론이라는 코인 다 이게 경쟁 구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유기체적인 각자의 역할과 포지션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건 아마 나중에 시간이 분명히 얘기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투자하셔가지고 모두 다가오는 밥도 밥 굶기 딱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모두 다 승리하셔서 중산층 유지를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